어둠 속의 빗줄기 24살 강하루의 세상은 종종 잿빛이었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와 풍성한 곱슬머리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나의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봤고 때로는 숨막히는 수군거림으로 작은 섬을 만들었다. 하루는 그저 평범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움츠러들었고 세상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 창문으로는 한 뼘의 햇살만이 겨우 찾아들었다. 벽 한쪽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걸어둔 나이지리아 전통 문양의 작은 천조각이 위태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쩌면 그 방 자체가 하루의 내면 풍경인지도 몰랐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프랜차이즈 카페 벨라 명동점의 아르바이트는 그런 하루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다.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면 잠시나마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출근 첫날 산산조각났다. 강하루 씨?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다가온 카페 매니저 김미영은 위아래로 하루를 훑어보았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감정하듯 차가웠고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 냉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하루입니다. 하루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김미영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우리 매장 분위기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하루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서곡과도 같다. 김미영의 차별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녀는 하루에게만 유독 청소나 굳은 일을 더 시켰고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일부러 창고 정리를 시켜 다른 직원들과 어울릴 기회를 차단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상냥한 매니저인 척 연기했지만 CCTV가 없는 주방 구석이나 탕비실에선 하루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루 씨, 피부가 어두워서 그런가? 표정이 잘 안 보이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혹시 한국말 서툴러? 외국에서 살다 왔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어릴 적 깜둥이, 잡종이라 놀리던 아이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거라는 생각에 꾹 참아냈다.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대학 동기 박지훈은 그런 하루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곤 했다. 그는 김미영의 부당한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자신 역시 이 아르바이트가 절실했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못 본 척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루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가시가 박힌 듯 따끔거렸다. 하루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학창시절 교실 뒤편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던 기억, 운동의 날 아무도 자신과 짝을 하려 하지 않아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또다시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두려움과 오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어느 날 김미영은 새로 들어온 값비싼 원두포대가 사라졌다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하루를 지목했다. 강하루 씨, 네가 그랬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거짓말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하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김미영은 코웃음만 쳤다. 주변의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하루를 흘깃거렸고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결국 원두포대는 다른 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미영은 하루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 행동이 수상하니까 의심받는 거야.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라며 적반하장으로 윽박질렀다. 그날 밤 하루는 자취방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차별과 모멸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를 붙들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한 하루에게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어젯밤 우연히 하루가 김미영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다. 하루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그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당황하면서도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하루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흐느끼며 말하는 하루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작은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하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아주 작은 용기가 샘솟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루에게 말을 걸고 김미영이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면 조심스럽게나마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김미영의 날카로운 눈총을 받아야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루 역시 지훈의 변화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김미영의 부당한 언행을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김미영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하루가 만든 커피 맛을 트집 잡아 손님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일부러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하도록 업무를 몰아주었다. 심지어 하루의 개인 사물함을 뒤지는 듯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루는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며 증거를 모았다. 어느 주말 하루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수척해진 딸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 하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눈물 흘렸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루야, 엄마는 내가 도망치지 않아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가 그리고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하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월요일 하루와 지훈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김미영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 동료들의 익명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카페벨라 본사 고객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하루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후련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본사에서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카페에 파다하게 퍼졌다. 김미영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직원들을 닥달했지만 예전만큼의 위세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회유하거나 협박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벨라 명동점 매니저 갑질 및 인종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하루와 지훈이 모았던 증거 일부가 함께 공개되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추천을 받으며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충격이다. 피부색으로 사람 차별하는 건 범죄 아닌가? 저 매니저 당장 해고해야 한다. 피해자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용기 내줘서 고맙다. 물론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익명의 네티즌들은 하루의 국적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게 누가 한국 와서 알바하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저 정도 일로 뭘 그렇게 유난이야. 하루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혔지만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었다. 지훈과 어머니는 하루 곁을 지키며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집중하자고 다독였다. 결국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카페벨라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고 본사 홈페이지는 항의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카페벨라 본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카페벨라는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명동점 매니저 김미영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김미영에 대한 파면 조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전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다. 하루는 본사로부터 직접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원한다면 다른 지점에서 매니저급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하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작은 자취방 창문으로 스며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다. 그녀는 카페벨라 본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하루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이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때때로 그녀를 불편하게 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강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졌고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조금 더 활짝 펴졌다. 지훈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하루야, 너 정말 대단했어.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어. 지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하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네가 없었다면, 엄마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경계 위의 우리들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연대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직은 작은 모임이었지만 하루는 그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